첫 번째 시간은 쌍화탕 효소인데요. 그러니까 쌍화탕은 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끓여서 만드는 거고 탕제고, 오늘 만들고자 하는 것은 쌍화 효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발효에 대한 것은 아주 조회가 있지만 효능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오 교수한테 조금 얘기 좀, 효능에 대한 것을 쌍화탕, 효능에 대한 것을 조금 간략한 설명을 듣고 효소에 대해서 이어갈 것같아서 오 교수님 소개할 테니까 박수 좀 받아주세요. 저는 이제 본업이 이제 한약이기 때문에 그 쌍화탕에 대해서 그 매력을 잘 압니다. 여기 마침 김치현 교수님이 쌍화탕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니까 아주 기가 번쩍 됐습니다. 왜냐면은 인삼녹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약 자료가 많지만은 쌍화탕을 당할 그 보약은 없습니다. 그 왜냐면은 그 몸살 감기 났을 때 막 하늘 나고 막 이렇게 섰다 더웠다 하고 식은땀이 나고 한번 몸살을 알아보신 적 있죠? 그때 시추에 한방 쌍화탕을 한 첩 딱 먹으면 그냥 금방 나서요. 그렇게 몸살 감기가 얼마나 피부하고 이 하이만 한충하고 번일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났네. 그러면 쌍화탕이 무슨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가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처방이 그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그 뜻이 나와요. 이게 쌍쌍자 화하라자, 이게 평화할 때 쓰는 게 화자거든요. 이게 쌍쌍이라는 한쌍이라는 뜻이요. 남녀도 한쌍, 음양 한쌍. 그러니까 기운과 피를 한쌍을 말하는 거예요. 화할 화자는 벼와 옆에다 입구자를 했거든요. 곡식 중에서 제일 순한 그 곡식이 벼거든요. 벼에서 난 쌀. 그래서 곡식할 때는 대표가 그 쌀이란 말이에요. 그 입에 제일 잘 맞는다. 독이 없지, 아주 그 입이 잘 맞는 그 곡식이 바로 벼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쌍화탕은 남녀노소, 고혈압 환자든 저혈압 환자든 간에 따질 것 없이 다 잘 맞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쌍화탕입니다. 그러면은 이 쌍화탕이 왜 기운과 피, 양기 이 세 가지를 보하느냐 하면은 잘 아시죠? 사물탕. 사물탕은 피를 보하는 약이거든요. 사물탕이다 황지건종탕을 합한 거예요. 황지건종탕은 뭐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황기 잘 아시죠? 황기다 잘 하잖아요. 황기하고 계피 하고 감초. 이것은 이제 계피는 이제 계피를 먹으면 맵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 먹으면 만약에 양기를 도와주는 그 약이 계피이죠. 몸을 덥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기는 기를 돋궈주고, 그게 이제 몸의 기는 인삼이고, 그 피부, 이 겉기운을 도와주는 게 황기요. 그래서 이 황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황기를 먹으면 땀이 덜 나고,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나면 덜 나고, 안 나는 사람은 땀을 또 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황기가. 황기가 굉장히 아주 신비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감초는 이제 화해작용을 시켜 모든 독을 제독을 시키는 것이 뭐냐 감초거든요. 그래서 감초하고 꺼먹콩하고 달여서 먹으면 무슨 독이든 다 제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기를 보하는 거고, 아까 이제 사물탕은 왜 숙지왕 다 아시 시큼한 숙지왕, 천공, 당구의 작약, 이 작약이 한바퀴풀이거든. 이게 피를 보하는 약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쌍화탕에서 조화가 있는 게 뭐냐면, 딴 건 거기가 이제 한 돈씩 들었는데, 한박꽃뿌리만 두 배 반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효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한박꽃뿌리는 뭐냐면은 피를 보하면서 피를 맑게 어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직접 간장이 들어가. 간장은 피를 감청장국인데 저장 템포와 같아. 그래 이제 간장에 말하자면 열을 다스려주고 피를 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딴 건 한 돈 들어가는 게 두 돈 반이 들어가. 그게 두 배 반이거든. 그게 이제 그 두 배 반이 들어가는 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혈에 또 그만이고,
막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서 그냥 막 균열이 와서 하루에 몇 번씩 쓰러지고 닝게 주사 맞으면 또 쓰러지고 그러는데 한번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쌍화탕을 연화모처럼 해줬는데 두 첨이 먹으니까 빈혈이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닝게를 그렇게 계속 맞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이제 빈혈에 좋고 양기 부족한데 좋고 기 부족한데 좋고 그러고 이제 뭐 그 감기에도 또 쌍화탕 쓰잖아요. 한방. 그 감기에도 좋고 하여튼 이게 만병통치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만해. 그런데 요게 이제 몇 가지를 감해서 쓰면 어떻게 좋아. 이제 이 헛땀이 너무 많이 난다 할 때는 거기다가 뭐냐면 방풍이라는 게 있어. 방풍하고 백주, 사추작뿌리 두 개를 넣으면 헛땀 나는데 그냥 그만이야. 그 내 사촌 형님이 술을 그냥 무지무지하게 젊은 적이 먹었는데 자르고 나면 도안이라고 하거든. 밤이나 날 땀을 도안이고 낮이나 이렇게 자한이라고 하는데 이불이 흠뻑흠뻑 젖었거든요. 그래 뭐 그냥 양약 같은 거 비싼 거 먹어도 안 돼. 쌍화탕을 좀 해줬는데 그냥 여쪽도 먹기 전에 그냥 이렇게 딱 땀이 멎어가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건 하여튼 만병통치 하여튼 허한 걸 뭐하고 피로기고 뭐 간장 구하는 그만이고 간장이 또 해독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독 있는 그 저기를 막 우리가 풀을 먹잖아 이게. 왜냐하면 농약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약을 먹으면은 간장에서 자기약이 한바퀴 뿌리기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초도 해독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효소야말로 아마 어떠한 그 이 지구상에서는 더 좋은 처방이 없었죠. 그럼 이게 약값도 싸고 뭐 공진당 얘기하잖아요. 공진당 하면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김시현 선생님이 이런 이 최고 가는 이 쌍화탕이 이 쌍화탕이 이게 좋은 걸 알으면 이 명의요. 지가 이걸 찾아냈더니 그걸 내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의보감이 신선주 담는 게 있어요. 이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처방을 알려드려야 그러면 이걸 효수로 하면은 이제 술 담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지.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제 효수가 잘 뭐 발효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이거 뭐 어느 그 보약도 대할 것도 없고 그러고 효수를 하게 되면 술 못 먹는 사람이 먹게 된 게 술이 취하들 안 하니까. 그러다 아마 그 개발이 되면은 아마 이 세계적으로 아마 큰 뭔가 인기를 끌 거예요. 그러고 또 효수에 또 박사시기 때문에 또 기대를 또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김시현 선생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하기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강의예요. 콜라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 그러니까 강사들이 각 분야의 여러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해 말부터 9월 이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먼저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성됐을 때 바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쌍화탕, 탕제와 효소가 뭐가 다르냐 하게 되면 탕제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화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끓여서 만들어서 해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약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끓이려고 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궁중에서 이 약재물을 얻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납설수라고 해요. 납설수.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눈 녹은 물. 눈 녹은 물. 눈이 내려오는 것이 녹아서 봄이 되게 되면 슬슬 녹아서 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것 또한 중요한 거지만 백두대간에서 내린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서 한강으로 흘러내려올 때에 요때가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물은 가벼운 물이 아니라 무거운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중에서 이 약재를 물을 다리기 위해서 한강에 나와가지고 그 물을 깊은 물을 갖다 떠가지고서 약재로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불이죠. 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재를 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고를 다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높은 불로 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불로 다린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그게 맞춰서 개발되는 원리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끓이게 되면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것이 갖다가 낮은 불로 하게 되면 뽑아내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거품이 끓이게 되면 거품이 살짝 나잖아요. 그죠? 뽀글뽀글해지게 되면 낮은 불로 낮추어서 어느하게 있는 그 속에 걸 빼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약재를 다리는 불을 이용하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어떤 나무로 썼냐 하면 뽕나무를 썼어요. 이게 일반 그 소나무니 참나무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뽕나무를 이용을 해왔는데,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낮은 불로 해가지고 오래 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약재를 다리는 데 있어서 뽕나무를 이용을 해왔다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동시에 물을 했죠, 불을 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기, 끓이는 용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하나 했듯이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불로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게 끓이게 되면 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쪼개지고. 그러면 발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재료가 쪼개지고 하는 건데, 효소는 발효가 아니라 발효보다도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해야 할 용어는 뭐냐면 삼투압이에요. 그러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본다고 하게 되면 낮은 불로 서서히 끓여내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 발효가 촉진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삼투압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발효를 시킬 거냐 삼투압, 즉 발효를 할 거냐에 따라서 만드는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용어를 잘 못 써요. 발효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재료가 쪼개져서 결국은 뭐랄까 분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가 굉장히 탁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발효가 촉진돼 보니까 알코올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알코올이 안 생겨나게 되고, 그대로 서서히 뽑아내는 거이기 때문에 탄산이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해서 써야 되는데 아주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어주고 뒤집어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는 술을 만들 때에, 그죠? 알코올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서 형성을 하는 것이고, 그 알코올이 13도 미만이 되게 되면, 13도 미만에서 6도 이상 이렇게 되면 막걸리의 도수가 만들어져요. 그죠? 막걸리의 도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도수가 초산으로 넘어가서 10초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수가 알코올이 1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식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수라고 하는 막걸리의 도수에 따라서 이게 식초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쌍화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원자재와 그 매기체를 쓰는 포도가 이제 매기체예요. 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초의 발효를, 설탕이 없을 때 발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발효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발효의 어떤, 그게 당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 포도가 가지고 있는 껍질에 효모라고 하는 부분이
하얀 분 있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효 그러면 인위적으로 효모를 집였거나 누룩을 사용해 왔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혀 없이도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포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창안을 해서 효모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재가 발효가 일어나저게도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면서 미미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산투압적 형상을 일어나기 위한 작업에서 효모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탕제를 끓인 거 못지않게 뽑아내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뭔가 하게 되면 포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포도주나 포도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오게 되면 한약재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제 포도 맛이 없어져요. 다 없어지게 되고 한약재의 색깔과 맛으로 다 바뀌어요. 이런 어떤 신기한 일 한의사들이 많이 놀래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저게 무슨 발효가 일어나고 산투압이 일어나셔서 한약재가 제대로 맛이 날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끓인 것보다도 더 훨씬 향이 더 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흡수력. 그리고 살아있는 맛이 나와요. 끓여놓은 맛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일 그 생전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상큼하고 살아있는 맛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발효가 너무 되게 되면 끓여있는 맛이나 비슷하게 바뀌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산투압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 보니까 즙을 짠 것처럼 상큼하고 살아있는 맛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효소라고 하는 용어는 서양에서 붙여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효소라고 하는 용어를 모르면서 이걸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행하면서 만들어서 묵어왔던 용어는 뭐냐? 벽곡이라고 해요. 벽곡. 벽곡.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곡식 그러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네. 그러니까 곡기 대용으로 만들어서 묵어왔던 것. 그러면 누가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곡기 대용과 체력 유지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묵어왔던 것. 여기 이제 벽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적은 양, 액을 적은 양만 묵었더라도 명상이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명상에 들어가더라도 곡기 대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먹어왔던 곡기 대용으로 먹어왔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벽곡이죠. 그 다음에 가루를 내서 환을 만들어서 먹어왔고 그 다음에 선식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가루를 내서 끓여서 죽처럼 끓여서 먹어왔던 거. 요렇게 크게 뭐 술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거의 20년 전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던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한 다른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롭게 이름을 얻은 것이 뭔가 하면 방송국에서 저한테 제시를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라고 하는 걸로 부여를 받아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달지 않는 명품 효소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리는 결국 어디 있냐 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가 쌀 한 톨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런 상상을 해봤잖아요. 그죠?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쌀 한 톨만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아니면 환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이런 상상했던 것이 효소라고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는 될 수 있는 삶으로 건접해져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약재와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효소를 30cc 정도, 그러니까 소주잔 반잔으로 해가지고 먹게 되면 그렇게 해결이 돼요. 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수행,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 수행인들이 묵고 왔던 효소의 이름이 있는데, 또 한 이름이 있는데, 요것이 백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6가지 약재로 해가지고 백초라고 하는 거를 한을 만들어서 묵고 왔는데, 이 세상에 이걸 잘못 인식돼 가지고 100가지 약초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백초라고 하는 걸로 세상에 나와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6가지 약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발효를 시켜서 효소로 만들어서 먹게 돼요. 이것이 백초다 나와 있는데, 여기 와진돼서 100가지 풀로서 만들게 돼가지고 해놓은 것이 백초라는 이미지로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바꾸고 콘쳐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효능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효소를 묵을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드는 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왜? 효능이 그대로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효능만 위주로 거의 해왔어요. 효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술이 그만큼 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올 수가 없고, 묵어서는 안 될 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크게 본다고 하게 되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에게 가장 부여된 것을 쓸 줄 아셔야 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와 있잖아요. 그죠? 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내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해요. 새로운 것, 저쪽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래 지속되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한, 그냥 내 몸에 오래 지속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행인 거예요. 행. 습득이죠. 그죠? 몸에 체득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생각에서 바로 행동으로 나와서, 그죠? 자연스럽게 뭔가를 응용할 수 있는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지식을 넣게 되면 생각은 하지만은 행을 옮기는데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불편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늘 얘기해왔던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죠? 손맛과 정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은 지속을 하기는 힘들다. 지속을 해야지만 환경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좋은 생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게 되면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내 몸에 맞게끔 추스려야 된다. 큰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생각을 해야지만 행이 쉽게 지속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오늘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써야지만 행동이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되는 것이 못 되는 것이 해봐야지 알아. 옮겨야 돼. 행동 옮겼을 때 뭐예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이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하려고 해요. 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들은 것이 때가 됐을 때 하죠 하면서 미루어. 그러면 영로. 오늘이 주어진 숙제가 있고 내일이 주어진 숙제가 있고 모레가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 행동을 옮기지 않고서는 모자이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생각났을 때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되면 그것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어떻게 뭐가 부족한가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생각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좋은 효소를 듣더라도 해보지 않고서는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만 뭐예요? 우리 집 환경이 어떤가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을 배우면 되고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착각을 해요. 강의를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이 뭐냐? 에이,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방송에서 누가 해서 들었는데 그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막상 나가서 해보려고 하면 못해요. 왜? 그의 안에는 또 나한테 뭐가 잘 잡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가. 그죠? 명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해서 절대로 내 중에 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얘기 나올 때 해보는 것이 가장 쉬워. 그 누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뭐가 행을 옮겨서 만들어지기가 쉬워져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스스로가 벽을 만들고 스스로가 아는 척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한마디씩 내보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 이미 내뱉었기 때문에 할 줄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뭐요? 벽을 만들고 스스로가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을 만들어간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모를 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를 때. 그래야지 일이 쉬워져요.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못해도 돼. 그런데 조금 많이 주워 듣고 많이 가게 되면 자존심이 있고 색깔이 또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색깔이어서 못해봐.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는 묵을 수가 없어요. 묵을 수가 없어요. 아는 척을 자기도 모르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라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어 본다라고. 만들어 봐야지만 우리 집 환경도 알고 약재에 대한 거라도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게 되고 그걸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보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커지기 전에 행동을 먼저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수많은 것을 들었는데 말해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알아. 근데 해는 건 하나도 없어.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할 줄 모르면서 어느새 나이가 들었어. 중요한 것은 해본다는 거예요. 해보면 보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두드려라 열린다.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한 발 내디딜지 그 자리에 서 있었지 뒤로 물러날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그릇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해본다는 것,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